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비가 18조에 이르는 연구개발 대국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의 연구로부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좋은 직업,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개발의 주체인 산학연과 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연구를 지원하는 국민과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서 끝장토론하면서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 미래, 국가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제3부 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님께서 자정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R&D를 수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R&D 성과를 활용하시는 분들 시각에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세금을 내는 분들이면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도 좋고, 언론계도 좋고, 학생도 좋고, 여기 오신 모든 분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쭉 들어보면 이제 R&D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해법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R&D 자금을 보면은 아까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부지 매입비, 설비, 그다음에 연구 자재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4.36%로 세계 1위. 연구 개발비 규모로는 세계 5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면은 건물 부지나 건물을 사는데 들어가는 R&D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순수 R&D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정말 1위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은 건물 집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사거든요. 근데 국가에서는 하여튼 기본 연구원 하면은 건물부터 삽니다. 그리고 또 각 전국에 그 지사들이 각각 연구원마다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들이 사실 작전에서 100억, 150억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은 5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95억을 순수 R&D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5억 임대료를 내는 거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대주겠다라고 하면은 100억 중에서 99억 5천만 원이 R&D 자금으로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부족한 R&D 자금을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R&D를 하려면은 부족한 거를 그럼 이론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청이나 미래산자부에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지원 정책이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 팁스라고 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하려면 아무튼 엔젤에서 1억 투자를 받으면 벤처캐피탈에서 4억을 매칭 펀드로 주고 또 R&D 자금으로 5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9세까지만 가능을 하고 창업 7년 이내만 가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국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39세 이하만 해야 되는 건지 또 창업 7년 이내만 해야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벽들을 좀 깨서 정말 가능성 있는 이 R&D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분은 포커스 바이오의 우리 최경순 대표님 있었습니다. 혹시 세금은 국민이 내지만 그 세금을 또 집행하시는 분들이 연구비 지원 기관일 텐데 혹시 발언하실 분? 예. 산업통상전략기획단의 신산업 MD를 맡고 있는 임겸입니다.
오늘 제가 잘 안 건드렸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업단을 하면서 대부분이 장기 사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5년에서 10년 계획을 쌓우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사업이 끝까지 얼마를 지원했나 평균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책임진 사업단장도 책임이 없고요. 그리고 예산이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결국은 처음 계획 잡았을 때 그거를 허락해 준 부처도 있고 저는 기재부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진짜 줄 건지에 대한 진정한 고려가 많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대형 사업들이 진짜 지금 예측된 기간까지 진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진짜 사업화, 왜냐하면 막판에는 다 사업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예산하면은 사업화도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를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분 안 계십니까?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학원생 박민주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제가 졸업 후에 나갔을 때 이제 연구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이제 연구자 중심의 R&D 행정 시스템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디자인해서 이제 실제 뭐 무인기를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이런 여러 실험들을 하고 저희가 더 연구할 게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과제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제 지원 부서에 이제 뭐 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델은 이제 과제 지원 부서에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대여를 요청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행정 절차에 따라 대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연구자가 쉽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서 R&D 행정 시스템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뭐 제안서라든지 뭐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좀 동일하게 가면은 그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카이스트 아닌 대학에 다니신 분 안 계십니까? 아,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쪽에서 1부나 2부에서 계속 노벨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교수부터 학생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한 가지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는 과제 자체의 기간이 짧고 특히나 기초 연구나 모험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지원 기간도 짧을 뿐더러 그 뒤에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만 더 창의적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미래부나 연구재단에서 그 모험 과제 형식으로 과제를 지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제 평가가 이제 아무래도 투명하겠지만은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실험실이기 때문에 아직 랩 규모가 많이 작은 편이긴 한데 그런 규모나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모험적인 과제로서 검토를 받고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연구비를 정부 출연금으로서 지원을 하고 이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그 연구비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연구비 지원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연구 지원 기관마다의 그 세목별로 쓸 수 있는 비목들이 많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교수들도 그 연구비 세목에 대해서 일일이 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집행을 해야 됨에 있어서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혹시 하나로서 다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국민들의 대의 기간
국회인데요. 혹시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술 무역 수지에서 OECD 32개국 중에 한 32위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뭐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GDP 대비 R&D 비중에서는 세계 1위인데 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느냐? 왜 우리가 볼만한 그런 성과들이 안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오는 이렇게 풀뿌리 기초 연구비가 부족하다, 뭐 지자체 혁신 역량이 부족하다, 대기업의 뭐 연구비가 부족하다, 뭐 또는 출연연의 칸막이가 있다. 다른 이런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그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런 그 현재나 과거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다고 파도해보면 그동안 발견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미래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단기 연구나 단기 처방식 사업, 그런 것들도 아마 양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5년 이상 그런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그 현재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학기술계에서도 그 과학기술 예측 조사를 필두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본법과 시행령에서도 뭐 그 시행과 활용에 대해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현재 그 미래의 예측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먼저 시간적으로 과학기술 예측을 먼저 따로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그 예측 결과를 일부 활용하는 그런 그 상호 소통은 없는 그 선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서도 미래 전망 결과를 좀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 예측에서도 미래 예측, 미래 그 과학기술 정책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예측 사업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도 좀 참아주십시오. 혹시 그 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정책국장 이진모입니다. 제가 일어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평소에 장관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위치가 위치인 만큼 장관님께 한 번도 건의를 못 드려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애정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진흥청은 실제 기술 개발을 하는 국가연구기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의 R&D를 지원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의 특성상 보면은 저희들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하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 대한민국 농업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쪽에 진흥청이 기능을 하라고 두 가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다르다 보니까 상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농업 R&D의 적게는 35%, 많게는 70%까지가 농업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4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적게 잡고 2천억은 현상 유지하는 데 쓴다고 본다면 실제 미래 먹고 살 거리 만드는 데 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회 정책처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 농업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결례를 무릅쓰고 우리 장관님께 우리 농업 분야 R&D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과 임업 같은 1차 분야 R&D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 자리가 좋네요. 이런 오픈된 이런 토론회를 왜 진작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오시면 또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는 한스대학교 교수이고요.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토론회에서 R&D 혁신대 토론회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막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 시스템에서 미래부의 역할이 특히 R&D에 관한 주체가 될 미래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아까 이우일 교수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17개 평가기관 13개 부처 이런 데 전부 나눠져 있고 그것도 17.7조 그러지만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우리 미래부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R&D 혁신대 토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장관님한테 저는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래부가 좀 기능을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R&D에 관해서는요. 이게 어떤 R&D는 혼자 살 수 있는, 어느 부처 혼자 살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저게 국가 정책에, R&D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미래부인데 미래부가 상당 부분은 못 건드리는 그런 거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요즘 이사회 한 개로 통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평가기관 통합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수많은 그러니까 기관이 많다는 이야기는 규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고 아까 누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372개 규정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책부터 그다음에 그걸 기획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걸 다시 환류를 시키고 하는 그 일관된 프로세스를 미래부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는 거를 전 장관님 숙제로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슬아슬하고 민감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각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그냥 아예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오기 전에 출연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약 6년간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 R&D가 왜 성과로 연계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업연구소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 그 성과가 출연연을 봤을 때 그 성과 연계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출연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출연연의 그 정체성이 점점 미흡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최초로 키스트가 설립된 지 지금 5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출연연이 만들어졌던 배경하고 지금 시점에 이 출연연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R&D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 주체가 되는 연구원들이 너무 사기도 떨어졌고 어떤 연구를 해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원들이 특히 우리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사기를 갖고 자신이 하는 이 연구가 우리나라 그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결국 인재의 혁신이 이루어질 때 성공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연구원들이 이 연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고령 연구원들을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과연 정년 연장하는 것이 그 해결책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로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자율성, 책임 없는 자율성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이를 수행하는 수행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럴 때는 결과가 성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런 방안으로 앞에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관 간의 인력 교류, 사실 이것도 결국 우리나라 그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 문제를 해외,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강점을 가진 그런 인력들을 해외의 그 부족한 나라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IT나 반도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선진 기업들 중에 그런 분야를 요구하는 독일에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수출하고 그 과정에 또 우리가 배워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외국의 선진 그 기업이나 연구소의 인력들을 흡수를 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배우고, 이 좀 더 나은 R&D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이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히 미래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마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말씀하십시오. 3시간 버스 타고 와가지고 본전 좀 찾아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토론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R&D 자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SCI에게 평가 툴을 얘기했는데 2010년에도 39,874건이 올라갔고 2011년도에 44,541건이 등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랭킹 11위입니다. 11위. 그 숫자로 보면 엄청난 우리가 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화를 보니까 작년 2013년 8월 달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사업화가 20% 수준이고 미국과 영국은 약 70%, 일본이 약 54%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는가? 결국은 이 자금, R&D 자금을 가지고 이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포커싱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저들 연구원도 한 기업에 몇백 명 돼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매날 그 과제해가지고 연구 프로젝트 내에서 아웃풋을 나오는데 결국은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은. 근데 이걸 시장에 팔아보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툴을 바꿨어요. 앞으로 모든 연구의 툴은 바꾼다. 어떻게 바꾸냐면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게 좋은 제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연구원들이 그다음부터는 연구를 자기 스스로가 좋은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려가지고 고객이 뭘 선호하는지 거기에 포커싱 돼가지고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개발을 해서 결국은 그런 팀에게 가장 우수한 성적을 주고 포상도 하고 해서 승리도 싣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바로 R&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최 측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좋은 R&D가 훌륭한 R&D가 아니라 시장에서 맥히는 R&D가 최고의 R&D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여기에 우리 연구원들, 출연기관, 대학 교수님들 많이 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R&D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 주체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시장에서 잘 맥히는 R&D가 최고의 R&D다. 그렇게 바꾸면 우리 대한민국의 R&D가 바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박수는 박희재 우리 그 산업통상자원부 R&D 기획단장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예. 그 SNS에서 그 실시간으로 올라온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필성 이란 분은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 및 대학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초연구 성과 및 산업화 두 가지를 한 연구자가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출연연구소를 푸시하기에 앞서 평가 및 맞춤형 보상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분은 아무래도 출연연에 근무하신 분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동훈이란 분은 정부 R&D를 각 부처별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상당한 폭탄성 있는 발언입니다. 부처 간의 의견 조율 등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상당 부분 중복 사업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경렬이란 분은 민간 R&D와 국방 R&D 간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 국방 R&D의 70% 이상을 민간에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국방 R&D가 2조 3천억 원이나 되는데도 외부와의 협력은 극히 적은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국방 R&D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영원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R&D 20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상당히 낙관적인 분이시네요, 그죠? 예. 문제는 지금의 정부 R&D가 대전 대덕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대전 대덕 R&D의 성과를 활용할 기업들이 현장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파급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아 씨는 연구개발 예산의 가장 바람직한 투입 배분이 필요하다. 전략개발 분야는 탑다운으로 하고 기초과학은 바텀업으로 아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구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그 전문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혹시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 있으시면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많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책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복 사업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민간 R&D하고 국방 R&D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바람직한 투입 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집행이 잘 될 건지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장무 총괄자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실 노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국가 R&D의 문제점을 우리가 오늘 찾아내고 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 국가 R&D가 기여한 점이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개발된 국산 고속전철 그것이 이제 제가 총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96년에 그 도전적인 과제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떼제베에서 250km 고속전철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6년 후에 350km의 국산 고속전철을 해낼 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과학기술부 그리고 산업부 또 그리고 건기여부 이 세 부처가 같이 힘을 합치고 모든 출연연구소, 전기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많은 출연연구원들이 거기 참여하고 또 지금의 로템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현대전공을 위해서 현대중공업 이런 그야말로 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국 2002년도에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품도 만들고 이제 앞으로 또 수출도 하고 이런 데까지 온 것으로 볼 때 많은 성공사를 남긴 것이 국가 R&D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추격형 이미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거를 우리가 다시 개발하는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선도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연구로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한 입청 반도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산업계 그리고 이 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연구가 그런
너무나 이 추격형이 아닌 그 원천 기술 개발 또 선도형 연구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당장에 아웃풋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런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질책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R&D에 대한 방향을 이제 다시 재정립할 때가 됐다. 그리고 산학연의 역할 분담, 연구의 역할 분담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각 부처가 산만하게 이렇게 그 연구 개발할 게 아니라 부원부처적으로 좀 종합된 안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밀어주자. 그리고 연구가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 개발, 이 사업화,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그런 것을 하자.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이 지난 1년 동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단지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아까도 창의재단 이사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박희재 교수께서도 결과적으로 그때 90년대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신 건데 또 우리 황철주 대표께서 그렇고 오히려 90년대에는 이런 창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카이스트도 그렇고 여러 대학들도 그렇고 대학이 그런 창업의 중심이 돼가지고 일실험실 일벤처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근년에 들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 대학과 연구원에도 그런 앙트레프너십, 이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좀 더 많이 강조해서 이것이 어떤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또는 연구의 방향을 억지로 트는 것 못지않게 그분들이 이 자발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인 그런 벤처 기업에 또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오늘 보셨다시피 이 최양희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께서 이런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트라프레너십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내부 소통을 잘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R&D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빼지 않고 잘 정리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정부 R&D를 각 부처별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중복 사업이 많으면 예산 낭비가 되니 부처 간 의견 조율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R&D 예산할 때도 저희가 공청회를 갖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당시에도 이런 이 중복 연구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 연구를 많이 줄이고 예산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했고 또 이 보험부처적인 노력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부가 간사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힘을 갖고 여러 부처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런 R&D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 장관님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과학기술평가원의 박영원 원장께서 이제 간사 역할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은 그 후에 장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우리 미래부 장관님께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숙제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R&D의 내실화
효율화를 하건 부분이 지난 한 10년 동안 이상 허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다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우주 비행을 한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펠레가 해성에 착륙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45년 전 1969년에 아폴로가 달 착륙을 했던 혁신이 미국에서부터 과학 기술을 떠나서 기술이었고 발명이었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우리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루제타호의 탐사가 또 새로운 미래를 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사실 연구 현장에 있었고 산업 현장에 있는데 그러한 아폴로가 달에 가듯이 또는 이 로제타호가 해성을 탐사하듯이 하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 특히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의 원장으로서 이런 연구 현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반성도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좀 심어져 가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R&D가 지향해야 될 그런 거시적 철학에서부터 가버넌스 문제 또 손톱 및 가시 여러 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과 관련돼서 우리 박희재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신 게 평가 시스템입니다. 아마도 기초 연구가 또 제대로 되고 또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 2년 동안 항상 머릿속에 그걸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담아서 또 미래부와 함께 여러 좋은 방향을 만들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저희 키스텝도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미래부랑 같이 협의해서 기관 평가도 하고 또 과제가 각 에이전시에서 평가된 다음에 올라온 것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평가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평가도 많은데 그걸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그걸 사실 권한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혁신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새로운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쉽지 않지만 짧고 그다음 집중적인 노력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앞으로 한 1년 안에는 우리 또 최양희 장관님이 이렇게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어쨌든 이름 그대로 R&D 전체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다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의견들이 담아져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최양희 장관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이십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열띠고 내용이 알찬 그런 토론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오셨고 또 우리 카이스트 경희 연세대 학생들, 저는 이 젊은 학생들의 발언을 보고 매우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핵심을 짚어서 얘기한 걸 보고 저희는 한국의 미래는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R&D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이 R&D 혁신은 지금 해야 될 때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고 해야 될 시기가 또 시행해야 될 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하고 또 빠르게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예를 들면 선입감, 편견, 기득권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공헌한다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모으시면은 아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저나 미래부 또는 정부 부처들은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그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가면서 그런 그것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 일 자체가 여러분 본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자장을 맡아주신 이장무 국가과학실무회 위원장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문길주 원장님, 황절주 대표님, 그리고 안현실 농설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일해주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영화 원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